좋은 소설은 어떤 소설일까요? 유수의 상을 휩쓴 작품, 지식인 누군가가 추천한 작품, 혹은 SNS에서 재밌다고 소문난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취향이 다양하니 좋은 소설에 대해 간단히 답을 내리는 건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요소는 가독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주제를 다룬 이야기든 잘 읽히게 쓰이는 글만큼 독자에게 기쁜 책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인생의 진리를 담았다 손 치더라도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을 수 없는 책은 그 진리 또한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아주 뛰어난 작품들을 남긴 영국 작가가 있습니다. 사각사각 채널을 통해 소개해드린 바 있던 서머신 몸이 그 주인공이죠. 그는 매 작품 독특한 캐릭터 설정과 술술 잘 읽히는 이야기 구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이자 사랑이 무엇인지 자문하게 되었던 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925년에 쓰여진 인생의 베일에 대해 말이죠. 이야기는 시작부터 파격적입니다. 침대에 한 남녀가 누워 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찰스, 여자의 이름은 키티. 이들은 부부가 아닙니다. 각자 아내와 남편이 있으나 키티의 집에서 미래를 즐기고 있던 거죠.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월터는 평소와 뭔가 다른 듯 보입니다. 약간은 쌀쌀맞고 굳은 표정의 월터. 하지만 이렇다 할 말은 하지 않고 일찍 잠자리에 들며 자리를 피합니다. 다음날 걱정이 된 키티가 찰스를 찾습니다. 그녀는 월터의 행동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그가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두 사람 사이를 눈치챈 것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찰스는 그가 그런 이야기를 퍼뜨려 주문을 만든다며 총독부 총리가 유력한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셈이고 그런 원인을 제공한 찰스의 평판도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기에 그럴 리 없다 합니다. 또 다음날 낮잠이 든 키티 방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립니다. 뜻밖에도 노크의 주인공은 월터. 그는 세균학자인 자신이 콜레라가 창궐한 메이탄프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는 이야기도 하죠. 콜레라가 무서웠던 그리고 월터를 사랑하지 않았던 키티는 거절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거절까지 월터는 생각하고 있었고 그녀의 예상대로 찰스와 불륜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자신과 함께 떠나지 않으면 간통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 하죠. 그렇게 되면 키티는 찰스와 곧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월터는 그럴 일이 없다고 하죠. 오히려 차갑게 웃으며 찰스가 아내와 헤어지고 당신과 결혼한다는 확증을 받아오면 이혼도 해주고 고소도 하지 않겠다 합니다. 다음날 키티는 한달음에 찰스를 찾습니다. 불륜 사실이 들통난 것, 콜레라가 창궐한 지역으로 가게 된 것, 고소장으로 협박을 받고 있는 것 모두를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새로운 시작을 제안하지만 월터의 예상대로 그는 현재 아내인 도로시와 지내는 것을 택합니다. 힘없이 돌아온 그녀를 보며 월터는 이사를 위해 짐을 싸라고 합니다. 이들은 꽤 먼 길을 걸어 메이탄프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죽은 시체가 지천에 널린 도시였습니다. 역설적으로 키티는 그곳의 안개를 보며 그곳이 아름다운 곳임을 깨닫습니다. 조사를 위해 이곳에 온 월터는 밤낮 없이 미친 사람처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만큼 키티는 공허해집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콜레라의 위험이 도사리는 이곳. 그녀는 우연한 계기로 프랑스 수녀들이 있는 수녀원을 방문하게 되죠. 그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월터의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수녀들이 얼마나 선한 얼굴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지도 알게 되죠. 그녀는 원장 수녀를 조르다시피 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맡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인종의 아이들이 혐오스러웠지만 그녀는 천천히 그곳 생활에 적응하며 비로소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며칠 사이 속이 메스껍고 열이 나는 듯한 키티. 그녀는 수녀원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콜레라가 아닐까 두려워했지만 수녀들은 그녀가 임신한 것이 확실하다고 축하를 해주죠. 이 사실을 월터에게 털어놓습니다. 한참 입을 다물고 있던 월터가 누구의 아이인지 묻습니다. 키티는 모르겠어 라는 짧은 답을 하죠. 얼마 뒤 월터가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문을 두드립니다. 월터 박사가 위독하다는 것. 그가 있다는 곳에 도착하자 피골이 상접한 월터가 누워 있습니다.
콜레라에 걸렸다는 그는 제대로 대답할 힘도 없이 의미 없는 몇 가지 이야기를 늘어놓고 세상을 뜨고 맙니다. 남편이 죽자 그녀는 이곳에 머물 이유가 사라졌고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전에 홍콩으로 간 그녀는 몇 번 거절하긴 했으나 찰스와 다시 불륜을 저지릅니다. 전과 다른 게 있다면 죄의식에 빠져 찰스와 자신을 저주하듯 경멸했다는 것 정도였죠.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에서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도 알게 됩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늙은 아버지가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어머니가 그토록 바랬던 재판장 자리를 맡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주죠. 그녀는 그런 아버지와 함께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잠시 주저하는 듯 했으나 키티와 함께 그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작품은 주인공 키티의 불안과 잘못된 행동, 반성, 그리고 다시 실수하는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쟁취하고자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동시에 무엇 하나 자신의 힘으로 이룬 적 없는 수동적 인물이기도 했죠. 1920년대의 시대상이, 낯선 홍콩이라는 배경이, 그리고 배운 게 사교적 기술뿐이라는 핑계가 그녀를 한없이 작아지게 했습니다. 그녀가 불륜이라는 타겟층을 찾은 건 복합적인 요인의 작용이라 생각합니다. 찰스는 명예도 있고 남자다운 성격에 듬직한 외모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키티는 그에게서 자신의 결핍을 받습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걸 모두 이뤄낸 사람에 대한 동경 같은 것이었죠. 월터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에 누구든 뛰어난 외모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얼굴, 다정다감한 성격까지. 하지만 그는 키티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고 사회적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신의 연구에 골몰하는 학자에 가까웠습니다. 찰스와 월터, 두 사람은 대척점에 서 있는 완전히 다른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키티가 쫓은 건 안락한 일상이 아닌 자신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맹렬히 추종하는 불장난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그녀를 파멸에 가까운 상태로 이끌었음에도 말이죠. 월터를 잃고 난 뒤에도 그녀는 찰스와 관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이는 그녀가 정신적으로 무장했음에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자신을 돼지에 비유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녀는 월터의 죽음을 지켜보며 수녀원에서 봉사하며 고고한 사랑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그것과는 별개로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인간이라는 나약한 존재를 보여줍니다. 옳다고 믿는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탈선을 저지르는 사람을 우리는 자주 보곤 합니다. 자신이 찰스와 관계를 이어가는 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누구보다 키티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무지가 아닌 알매서 비롯되었고 그 사실은 키티를 더 고통스럽게 했죠. 결국 인간은 모순적인 존재이며 합리적이지 못한 존재임이 드러납니다. 이제는 달라졌을 거라 자신하던 키티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에 빠져 스스로를 과대평가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녀의 눈물은 죄책감에서 비롯되었으나 믿고 있던 무언가가 무너져버리는 것을 보고 아파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키티가 임신한 아이는 누구의 아이였을까요? 월터의 아이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터는 이미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닐 수 있음을 알고 자살을 택합니다. 부정한 관계를 맺은 찰스를 혐오했던 키티에게는 그 사실이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자신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해 월터가 죽은 것이니 죄책감은 더 심해질 것이 분명했죠. 그럼 찰스의 아이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월터의 죽음이 자신의 불륜이라는 사실이 더 또렷해지는 것인 동시에 그 아이를 보며 평생 찰스를 떠올려야만 하는 굴레에 빠집니다. 이미 혐오하는 찰스를 더 혐오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떠올리지 않을 수도 없는 불행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 구원은 없습니다. 써머신 몸이 구태여 누구의 아이인지 확정짓지 않은 것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지옥에 빠진 키티에게 원인을 알려주는 것 사족에 불과했으니 말이죠. 다만 구렁텅이에 빠진 그녀를 하여금 다시 살게 하는 것도 가족입니다. 은퇴를 앞둔 아버지와 바하마행을 택하며 그녀는 삶의 의지를 다집니다. 수동적으로 어머니 뜻대로 살던 아버지를 보며 월터를 겹쳐본 까닭이기도 하겠죠. 이미 죽은 월터를 살려낼 순 없으나
월터의 이미지가 겹쳐 보이는 아버지에게만큼은 사랑받기를 바랬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거대한 자연의 순환 과정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적당한 힘의 균형을 이루며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생태계 안에서는 협동도 일어나지만 다툼, 반목, 기만 등의 일도 번번이 일어나죠. 멀리서 보면 고상했던 자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치졸한 일들이 꿰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개인의 일탈, 비합리적인 생태계의 작동을 지적하는 게 무의미하듯 이들의 비논리적인 행동을 지적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살아있는 생태계의 기본 속성이니 말이죠. 한 여인의 이야기로 풀어냈지만 스토리는 보편적인 인간의 삶을 더 나아가 생명의 기본 작동 원리로 흐릅니다. 키티가 아버지를 따라가기로 한 건 역시 아버지에게 사랑받기 위함인 동시에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하는 무리 동물의 본능일 겁니다. 그녀가 택한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은 아닐 겁니다. 그녀는 평평한 길 위에도 가시덤불을 펼쳐 고행을 자처했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사랑을 갈구한 그녀의 내일이 조금은 반짝이고 조금은 찬란하기를 바랄 뿐입니다.